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이 바로 하루 만에 배당을 끝냈습니다. 형사 7부입니다. 원래가 이제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데는 형사 2부, 형사 6부, 형사 7부가 있는데요. 저번에 형사 6부에서 배당을 받아가지고 사건을 무죄로 판시했죠. 정재호, 최은정, 이해슬, 참 기가 막힌데 거기는 이제 배당을 안 하고요. 형사 7부에 배당을 한 겁니다. 형사 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이 맡습니다. 이재권 부장판사는 연선 23기고요. 송미경 판사는 연선 35기입니다. 자, 서울고법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바로 고등법원에 오자마자 이렇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형사 7부의 배당을 끝낸 겁니다. 형사 7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후연선 23기 이재권 부장판사와 33기 박주영 그리고 35기 송미경 배석판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습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재판부는 형사 2부, 6부, 7부 세 곳인데 지금 항소심 재판부인 6부는 제외가 됐고요. 6부의 대리재판부인 형사 7부에서 재판을 맡게 된 겁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대 2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뒤 유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말이죠. 이 파기환송심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건데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사실상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이죠. 조금 좀 속도만 낸다면 한 달 안에 끝내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형사 7부에 말이죠. 다른 사건을 2달 동안 배정하지 않도록 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하고 이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2달 동안 배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2달 안에 재판을 끝낸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 선고 하루 만에 바로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지금 접수가 되고 그 다음에 사건 번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사 재판부까지 모두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형사 7부입니다.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입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따라서 재판장 이재권과 주심 송미경의 손에 이제 이재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말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든 시간을 끌면서 그리고 또 지금 법을 개정해서 어떻게든지 지금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재판을 받지 않는 쪽으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그래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을 모두 중지한다라고 하는 법까지 지금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가 170석을 갖고 있는 걸 기화로 해서 이런저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절묘하게 그렇게 의석을 배분해 왔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한동훈이 다 말아먹고 이상하게 되는 바람에 170석을 민주당에 몰아주는 바람에 이런 참담한 일을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도 중요하지만 총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야말로 인식하지 못했는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너무나 뼈아픈 일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재명 재판은 이재명이 재판을 받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꼼수를 부릴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을 만들어서 피한다. 6월 3일까지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을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셀프 사면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은 고등법원대로 하는 거고요. 고등법원도 일도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사건 부여하고 그다음에 배당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은 말이죠. 이것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14일 정도, 아무리 안 걸려도 말이죠. 2주 정도 걸리고 많이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대법원으로 보내는 데에도 접수되는 데에도 한 달 정도, 빨라 2주 정도 걸리고요. 또 대법원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다 하더라도 또 내려오는데 2주 정도, 또 많이 걸리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대법원에서 바로 판결이 끝나자마자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빨리 심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달 동안 새로운 사건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 안에 끝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말고도 지금 서울고등법원에 지금 이재명은 우의정교사 사건이 걸려있죠.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이거는 2심에서는 빼박이 유죄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우의정교사 사건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김진성은 유죄가 나왔죠. 벌금 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진성이가 자백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진성이는 유죄를 주면서 이재명에게는 그 고의가 없었다. 아니 고의가 없었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 이유를 들어서 이제 무죄를 줬는데요. 사실은 그때 1심에서 했던 그 녹취가 다시 또 이번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함께 지금 또 그때 녹취가 들어갔는데 그거에 의하면 이재명이 김진성 씨를 해유하는 이런 것이 들어있다고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의정교사 사건이야말로 이게 빼박이로 바뀔 것이다. 다시 말해서 1심에는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공직선거법 말고도 그 우의정교사에다가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또 성남FC 네이버와 관련된 그런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그 다음에 또 법카에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는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5개 아닙니까? 그 5개 중에서 겨우 이제 1개 대법원에 가서 그것도 유죄로 지금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의정교사 사건도 서울고법에서 6월 3일 날 결심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유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재명은 어떻게든지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판을 중지해서 유죄가 돼서 재판에서 떨려나는 것을 막겠다고 저렇게 삼권 분립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무슨 불의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역풍이 엄청나게 불 겁니다. 저게 지금 2판 4판인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안 하면 어차피 날아가니까 2판 4판 공사판인 것 같은데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번 모험을 하는 거죠. 모험을 해서 질러보는 거죠. 2판 4판 공사판. 그런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개돼지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댓글을 달아주시죠. 개돼지는 될 수 없죠.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밀어붙이는 이재명에게 봐라. 그래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공사판이다. 그것도 그냥 공사판이 아니라 지옥 공사판이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강신업 TV입니다.